안녕하세요. 이 선생님의 오픽 한국어 수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장소묘사와 관련된 단어와 문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묘사는 오픽 시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살고 있는 집, 사는 동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나 학교를 묘사하는 문제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가, 취미 혹은 관심사와 관련된 장소를 묘사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묘사하는 문제는 방법만 안다면 어떤 주제의 문제가 나와도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볼 텐데요. 오늘은 가장 흔하게 나오는 집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을 자세히 묘사해 주세요. 그곳은 어떻게 생겼나요? 방이 몇 개인가요? 당신이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은 어디인가요? 그 방을 왜 좋아하나요? 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대답할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위의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용을 구성해야 되겠죠? 자,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질문에 맞는 내용, 내가 어떤 식으로 대답할 건가 하는 것을 구성해야 합니다. 자, 어디에 사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내가 사는 곳, 나는 어디에 있는 어떤 집에 살고 있다. 자, 다음은 집에 방이 몇 개인지, 어떤 방이 있는지, 그래서 방의 종류와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이라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방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하는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핵심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집에 사는지 집을 설명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 아파트, 주택,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원룸, 즉 하나로 다 되어 있는 부엌, 목욕탕, 그 다음에 침실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원룸이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기숙사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어떤 종류의 방들이 있고 그 방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집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거실이 있죠. 거실에는 보통 소파가 있고 TV도 있고, 그래서 가족들이 거기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고 TV도 보고 그러죠. 그 다음에 물론 부엌이 있겠죠. 요리를 하는 곳이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곳, 그러니까 침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서재인데요. 서재는 보통 없는 집들도 있지만 보통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책장이 있어서 그곳에 책들을 보관하는 곳, 주로 공부할 때 쓰는 이러한 방을 서재라고 합니다. 많이 쓰지 않는 단어지만 서재가 있는 집들도 있으니까 이런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거죠. 화장실. 우리가 화장실은 목욕탕, 욕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화장실이라고 말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보통 한국에서는 침실이 몇 개, 화장실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아파트에는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주택에 살고 있다면 집에 마당이 있는 곳이 있죠. 마당에 꽃도 심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나무나 식물들을 키울 수 있죠. 그래서 마당이 있다면 이런 것도 표현을 해보시고요. 아파트에 보통 많은 건데요. 베란다라고도 하고요. 발코니라고도 합니다. 보통 거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표현으로는 뒤에 연결되어 있다.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 부엌과 거실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창문이 있겠죠. 당연히 창문이 어디에 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그 다음에 방,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묘사를 해야 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거실에는 예를 들어 안락한 소파가 있다. 단순히 거실에는 큰 소파가 있다. 이러한 것보다는 우리 집 거실에는 아주 크고 안락한 혹은 편안한 소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우리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온다. 햇빛이 잘 들다 라는 표현 써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집 거실은 분위기가 아주 안락하다. 안락하다라는 집을 표현할 때 이러한 단어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전망이 좋다. 자,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 특히 높은 층에 살게 되면 거실이나 혹은 발코니 이런 데서 보면 아주 멀리까지 보일 수 있죠. 이럴 경우에 전망이 좋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알아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위치, 회사에서 가깝다 혹은 학교에서 가깝다. 그래서 나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집의 위치가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공기가 좋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큰 공원 옆에 있어서 아주 공기가 좋다. 혹은 우리 집은 시외에 있어서 외곽 지역에 있어서 아주 공기가 좋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문장 연습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는 곳에 관련된 문장인데요. 제일 먼저 저희 집은 어디에 있습니다. 자, 동네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고요. 그냥 도시 이름을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주 유명한 빌딩이나 건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은 하노이 리딩에 있습니다. 혹은 저희 집은 경남 빌딩 근처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좋겠죠. 다음은 저는 어디 근처에 있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저는 회사 근처에 있는 2층 집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 근처에 있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저는 가족과 함께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할 수 있겠죠. 저는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저는 혼자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은 어디에 위치한 무엇한 곳에 있다. 자,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하노이 외곽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에 있습니다. 아주 좋죠? 자, 그냥 집을 표현할 때 저는 하노이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조금 더 여러 가지 단어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방의 종류 및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저희 집은 침실 몇 개와 화장실 몇 개가 있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침실 2개와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혹은 저희 집은 침실 1개와 화장실 1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각각의 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층에는 거실이 있습니다. 혹은 1층에는 부엌이 있습니다. 2층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어요. 1층에는 거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부모님 침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 둘, 그리고 마지막 단어를 하기 전에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다 하면 좋죠? 그 다음 어디 옆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거실 옆에는 발코니가 있습니다. 혹은 부모님 방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서 저는 무엇을 가장 좋아합니다. 자, 방이 여러 개가 나왔으면 그 중에 어떤 방을 나는 가장 좋아하는가? 그 중에서 저는 제 방을 가장 좋아합니다. 보통 가장 좋아하는 건 여러분들 침실, 자기 방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제 방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곳, 그 다음에 방,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각각의 방도 있지만 특히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방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되겠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 방을 가장 좋아한다. 이유를 이야기하고 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묘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디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거실을 가장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이럴 때는 거실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어디에 무엇이 있어서 무엇 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거실에 소파가 있어서 아주 편안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죠. 요걸 두 가지를 해서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실에는 안락한 소파뿐만 아니라 큰 텔레비전이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게 문장을 만들지 마시고요. 몇 가지 문장을 합쳐서 그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면 좋겠죠? 그 다음 무엇 하지 않지만 무엇 해서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앞에 뭐뭐 않지만 뒤에 좋아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런 이유 때문에 좋아한다. 예를 들어 제 방은 넓지 않지만 큰 창문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밖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길게 이야기해서 제 방은 넓지 않지만 큰 창문이 있어서 바람이 잘 통하고 밖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엔 보통 방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보통 제 방에서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혹은 저는 보통 침대에서 잠을 자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구, 가장 좋아하는 방, 이러한 것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을 보내느냐에 대한 표현을 하면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제 방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제 방에서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제가 제 침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제 침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 그 방을 좋아하는 이유까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장소 묘사 중에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은 다 다르고 또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다 다르게 생겼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표현을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요.